요번 영상은 간단하게 제가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기사나 블로그를 보다가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요번 이 분석 내용들이 잘 예시가 정리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무조건 우량주를 장기로 들고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걸 제가 과거에 QQQ ETF 소개드리거나 한국의 K탑 30 ETF를 소개드릴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시대에 맞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마다 그 시장을 대표하는 대장주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요번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는 이 내용은 2000년도 당시에 나스닥 100의 대장주를 보여줍니다. 기업을 1위인 시스코부터 100위까지 기업을 쫙 보여주는데 가령 2000년도에는 시스코는 전체 나스닥에서 7.73%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인텔, MS 뭐 이런 식인데 여기 있는 것들 여기 흥미로운 건데 가령 2000년도에 만불을 투자했다면 이 기사가 나온 2020년이 지나면은 이 만불은 얼마 되어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가령 시스코를 2000년도에 만불을 넣었다면 현재는 11,354불의 값어치가 있는 거고 인텔에 만불 넣으면은 21,000불, MS는 54,000불 이런 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년 동안 가령 시스코의 수익률은 13%였던 겁니다. 만불이 11,300불 됐으니까 20년 동안의 수익률이 13%면 형편없는 종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 당시에 대장주, 즉 우량주라는 것만 믿고 묻지마로 장기 투자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MS 같은 경우는 5배의 수익률을 났지만 가령 이 기업은 상패가 되고 오라클도 겨우 2배, 상패 겨우 1.4배 그리고 넥스테리니, 베리타스니 뭐 이런 기업들은 원금도 안 되는 겁니다. 만불 넣었더니 20년 후에 6,400불, 2,400불, 500불, 2,100불, 159불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은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반면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QQQ 같은 경우엔 2000년도에 만불을 넣었으면은 수익률이 3.3배니까 32,000불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드는 건데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석을 낸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여기 있는 기업들의 100개의 기업을 다 만불씩 동일한 비중으로 만불씩 100개 기업에 넣었다면 원금이 100만 불인데 100만 불을 넣었다면 2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원금이 얼마 되어 있을까를 본 겁니다. 보니까 100만 불은 400만 불이 되어 있습니다. 즉 4배로 불어난 것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우량주에 직투를 하는 것이 QQQ의 수익률인 3.2배, 그러니까 이거는 3.2배니까 QQQ의 수익률인 300%보다 더 좋은 것이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가령 여기서 400만 불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애플입니다. 그 당시에 애플은 여기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에서 110만 불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애플에 만불 투자했으면 100배가 넘는 수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과연 2000년도에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애플에 과감히 이렇게 큰 돈을 넣을 수 있었을까? 만불을 넣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도에 애플은 단지 마니아층만 있는 그러니까 윈도우가 대세인 컴퓨터 시장에서 매니아층만 있는 맥 제품만 쓰는 사람이 있는 정도의 기업이지 이게 현재 스마트폰을 이끌고 또한 이런 애플의 iOS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뛰어난 경영자라서 이렇게 애플을 큰 기업으로 키울지는 그 당시는 상상하기가 힘들고 예상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대장주 1위부터 10위까지를 만불씩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QQQ의 수익률보다 훨씬 안 좋은 겁니다.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종목들이 원금 회복도 안 되는 거고 손해를 본 것이기도 하고, 그래봤자 좋은 게 MS인데 MS 하나만 투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1위부터 10위까지 만불씩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했다면은 그 결과는 참담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영상에서 우량주에 직투를 하지 말고 QQQ에만 무조건 돈을 다 넣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지수를 추종하는 QQQ나 스파이 G는 제가 보기엔 QQQ보다 안 좋은 것 같고, 스파이나 QQQ 같은 것들의 ETF에 투자를 하되 우량주에도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다만 우량주에 직투를 할 때는 너무 긴 기간에 방치를 해서 장투를 하지 말고 현재 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직투를 하되 3년 후 또는 5년 후에는 이 기업이 계속 사업 환경이 좋은지 아니면은 이 수익 환경이 변화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가령 현재는 누가 봐도 플랫폼 시장에 2대 강자 알파벳과 애플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현재 방송계 모든 플랫폼이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유튜브의 포식자인 알파벳은 돈을 벌 것이고, 애플도 지금 하드웨어 같은 경우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굉장한 부분에서 포텐셜이 있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나 알파벳 또는 클라우드 시장을 먹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당장은 돈을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잘 벌 것이 너무 자명합니다. 이런 기업들에 직투를 하되 이런 기업들이 언젠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이 영원하지 않은데 이런 기업들이 언젠가는 어떤 사업 환경의 변화로 또는 절대 강자인 사업자가 등장함으로써 이런 기업 가치가 퇴색이 된다면, 그럴 때는 이런 기업을 던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재 우량주고 돈을 잘 버는 그런 대장주라고 해서 그냥 묻지마 장기 투자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 이런 QQQ 같은 ETF에 투자를 하되, 그러면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이 되니까 이런 QQQ 같은 ETF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좋은 우량주에 장투를 하되, 이런 우량주는 3년, 5년 간격으로 무조건 사업 환경을 갖다가 트래킹을 해라. 그러면서 익절도 하고 손절도 하면서 이제는 종목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